그날 그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아무도 몰랐던 진실, 그건 한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엄마는 재혼하셨다. 그분 강태수. 우린 여전히 낯설었지만 엄마는 웃으셨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제 이름은 민지이고요. 올해 29입니다. 오빠 민수는 32살이고요. 저희 남매는 지금 서울의 작은 빌라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아빠는 회식이 있다고 하셨고, 저희는 엄마랑 치킨을 시켜 먹고 있었죠. 밤 11시쯤이었을 거예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엄마가 문을 열었는데 경찰관 두 분이 서 계셨어요. 혹시 김영수 씨 부인이십니까? 엄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네. 무슨 일이?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빠는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고 아빠는 그 자리에서 장례식장은 3일 동안 조문객들로 붐볐어요. 하지만 장례가 끝나고 나니 텅 비었죠. 엄마, 오빠, 그리고 저 셋만 남았어요. 그 후로 엄마는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밤마다 화장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물 내리는 소리로 숨기려고 하셨지만 다 들렸어요. 아빠 보험금으로 당장 생활은 할 수 있었지만 엄마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셨나 봐요. 민지야, 엄마 내일부터 일 나가. 엄마 아직은 괜찮아. 엄마가 이래야 너희 대학도 보내고 그러지. 그렇게 엄마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 식당으로 출근하기 시작하셨어요. 아침 7시까지 식당 청소하고 오전 장사 도우시고 오후 2시쯤 집에 오셔서 잠깐 쉬시고 저녁 6시부터는 오피스텔 청소 일을 하러 가셨죠. 밤 10시에 돌아오시면 완전히 지쳐 계셨어요. 엄마, 제가 아르바이트 할게요. 민지야, 넌 공부나 해.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죠. 엄마 손은 점점 거칠어졌고 허리는 자꾸 아프다고 하셨고 얼굴에는 주름이 하나씩 늘어갔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정말 미안했어요. 우리 때문에 엄마가 저렇게 늙어가는 게 너무 죄송했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오빠는 IT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엄마는 그제야 식당 일을 그만두셨어요. 이제 너희도 다 컸으니까 엄마도 좀 쉬어야지. 엄마 많이 편하시죠? 응, 이제 청소 일만 하니까 괜찮아. 그런데 그게 5년 전이었을까요? 엄마가 갑자기 등산을 시작하신 거예요. 민지야, 엄마 오늘부터 등산 다녀올게. 네. 엄마, 갑자기 왜? 나이 들면 운동해야 한다잖아. 산이 몸에 제일 좋대.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50대 중반이면 건강 챙기셔야 하니까요. 근데 이게 매일같이 가시는 거예요. 월요일도 가시고, 화요일도 가시고, 수요일도. 비가 와도 가시고, 눈이 와도 가시고. 엄마, 오늘은 날씨가 안 좋은데. 괜찮아. 산은 비 올 때가 더 좋아.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요? 엄마는 확실히 건강해지셨어요. 얼굴에 혈색도 돌고
표정도 밝아지셨죠. 엄마,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그치? 산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봐. 엄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런데 뭔가 달라진 게 또 있었어요. 엄마가 화장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물론 진하게는 아니고 살짝 립스틱 바르시고 선크림 바르시고. 엄마 화장하세요? 응. 아, 이거 산에서 햇빛이 강해서 그래. 그리고 옷도 바뀌셨어요. 전에는 그냥 아무 옷이나 입으셨는데 이제는 등산복도 색깔 맞춰 입으시고. 엄마, 새 옷 사셨어요? 응, 세일해서 샀어. 예쁘지? 뭔가 이상했어요. 그냥 운동만 하러 가시는 건가? 설마 산에서 누구 만나시는 거 아니야?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온 가족이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엄마가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지야,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오빠랑 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뭔가 심각한 분위기였거든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엄마가 재혼을 하려고 해. 뭐라고요? 재혼?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오빠도 수저를 놓으며 엄마를 빤히 쳐다봤어요. 엄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에서 만난 분이 있어. 좋은 분이야. 너희도 한번 만나봐. 산에서요? 산에서 만난 사람을요? 응, 2년 전부터 알고 지냈어. 정말 좋은 분이야. 오빠가 먼저 반응했어요. 엄마, 그게 말이 돼요? 등산하다가 만난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민수야, 엄마 말 좀. 안 돼요. 그건 너무 위험해요. 저도 거들었어요. 엄마,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산에서 사람 만나는 거, 그거 젊은 사람들 클럽 가서 만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엄마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지야, 그렇게 말하지 마. 클럽이랑은 완전히 달라. 똑같아요. 어디서 만났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말이 돼? 2년? 겨우 2년 만난 사람이랑 재혼을? 그날 밤 식탁은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죠.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오빠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오빠, 이거 진짜야? 나도 모르겠어. 너무 갑작스럽잖아. 우리 뭐라고 해야 돼? 일단, 만나보자. 그 사람. 다음 날 아침, 엄마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민지야, 일어났어? 네. 어제는 미안했어. 엄마가 너무 갑자기 얘기한 것 같아. 문을 열자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계셨어요. 민지야, 엄마 말 좀 들어줄래? 네, 엄마.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민지야, 엄마가 너희 아빠 돌아가신 후로 정말 힘들었어. 알아요, 엄마. 근데 그게 외롭다는 게 아니고 그냥 삶의 의미를 잃은 것 같았어.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일 일만 하고 집에 와서 자고 또 일하고 기계처럼 살았어. 엄마. 그런데 산에 가면서 조금씩 달라진 거야. 숨 쉴 수 있게 된 거지. 그건 좋은데 재혼까지는. 민지야,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맞아.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근데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일주일 후 우리는 그 산 아저씨를 만나러 갔어요. 강남역 근처 한식당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창가 쪽 테이블에 엄마랑 한 남자분이 앉아 계셨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얼핏 보면 운동선수 같은 체격이었죠. 어서 와. 여기 앉아. 엄마가 손짓하셨고 남자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수입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빠랑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죠. 앉으세요. 많이 긴장하셨죠? 강태수 아저씨가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저도 긴장됩니다. 처음 이렇게 자리를 갖네요. 네. 생각보다 멀쩡해 보이는데? 아니, 멀쩡한 게 아니라 뭔가 믿음직스러워 보이기까지 해. 메뉴판을 펼치면서 아저씨가 물으셨어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 저는 아무거나요. 민수 씨는요? 저도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주문할게요. 여기 갈비찜이 맛있어요. 음식이 나오고 어색한 식사가 시작됐어요. 저는 계속 아저씨를 관찰했어요. 식사 매너가 좋았어요. 소리 안 나게 드시고 엄마 반찬도 자연스럽게 챙겨주시고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고마워요. 엄마가 웃으시는데 그 웃음이 진짜 행복해 보였어요. 저렇게 웃는 엄마를 본 게 얼마만이지? 식사 중에 오빠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저는 국립공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이요? 네, 자연보호 관리자죠. 쉽게 말하면 산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아, 오빠와 제가 눈빛을 교환했어요. 국립공원 관리자? 저희는 산에서 산삼이나 나물 캐는 일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어머니께서 제 직업을 정확히 말씀 안 하신 것 같네요. 강태수 아저씨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어요. 엄마가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국가에서 산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공무원입니다. 아저씨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산불 예방, 불법 채취 단속, 등산로 관리, 야생동물 보호, 이런 일들을 합니다. 아, 그래서 매일 산에 가는 거고요. 어머니를 처음 뵌 것도 순찰 중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처음엔 저도 어머니가 그냥 등산 좋아하시는 분인 줄만 알았어요. 아저씨가 엄마를 바라보며 웃으셨어요. 근데 매일 같은 시간에 오시길래 인사를 드렸죠. 그때 태수 씨가 길을 알려주셨어요. 더 좋은 등산로를요. 엄마가 덧붙이셨어요. 그렇게 인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요. 2년이나 됐어요? 제가 물었어요. 네, 정확히는 2년 3개월입니다. 아저씨가 대답하셨어요. 처음 1년은 그냥 산에서 가끔 마주치면 인사하는 정도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됐죠. 식사가 끝나고 후식으로 커피가 나왔어요. 오빠가 본격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엄마 사정은 아시죠? 네, 어머니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왜 재혼을 하시려고 하세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지만 아저씨는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저씨가 커피잔을 내려놓으셨어요. 저도 10년 전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네, 병이었어요. 췌장암. 6개월 만에 떠났습니다. 아저씨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 후로 혼자 살았어요. 자식도 없고 친척도 멀리 있고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집에 가면 텅 빈 공간만 있고 그래서 산에 더 자주 갔던 것 같아요. 산에 있으면 조금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아저씨가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그러다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같은 시간에 산을 오르는 사람이구나 했죠.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벤치에 앉아 우시는 걸 봤어요. 엄마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날이 민수 시아버님 기일이었나 봐요. 네. 엄마가 작게 대답하셨어요. 그때 알았어요. 이분도 저처럼 혼자 외로운 분이구나. 아저씨가 우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위로만 하려고 했어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으로서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이 변하고 있더라고요. 산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게 됐고, 어머니 웃는 모습을 보면 하루가 행복했고, 엄마와 아저씨가 눈을 마주쳤어요.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니께 마음을 전했죠. 태수 씨가 고백하셨어요. 엄마가 수줍게 웃으셨어요. 엄마가 저렇게 수줍어 하시는 걸 처음 봐. 처음엔 거절하셨어요. 자식들 생각 때문에. 아저씨가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자식분들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정식으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여러분께 허락을 구하려고요. 오빠와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빠랑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민지야. 응? 근데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지 않아? 오빠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도 행복해 보이셨고. 근데 오빠 그래도 너무 급한 거 아니야? 겨우 2년인데. 그게 나도 고민이야. 뭐가 맞는 거지? 엄마를 말려야 하나 아니면 응원해야 하나?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아저씨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자식분들께 허락을 구하려고요. 그 말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2주 후 엄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민지야, 민수야, 결정해줘. 엄마는 너희가 반대하면 안 할 거야. 너희가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엄마도 행복하고 싶어. 이기적이지? 엄마,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지야? 엄마는 우리 때문에 충분히 희생하셨어요. 이제는 엄마 행복 찾으셔도 돼요. 오빠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찬성이에요. 태수 아저씨, 좋은 분 같으셨어요. 진짜? 너희 정말 괜찮은 거야? 네, 엄마.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뭔데? 엄마, 행복하셔야 해요. 꼭 행복하셔야 한다고요. 엄마가 우리를 껴안으셨어요. 세 사람 모두 울었어요. 한 달 후, 엄마는 강태수 아저씨와 재혼하셨습니다. 결혼식은 작은 예식장에서 했어요. 하객도 많지 않았어요. 엄마 친구 몇 분, 아저씨 동료 몇 분. 저희 남매가 양쪽 부모님 역할을 대신했죠.
신부 입장하십니다. 음악이 흘러나오고 엄마가 들어오셨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으신 엄마.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20년 전 아버지랑 결혼하실 때 사진에서 봤던 그 미소가 다시 돌아와 있었어요. 엄마,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오빠도 옆에서 코를 훌쩍이고 있었고요. 결혼식이 끝나고 엄마와 강태수 아버지는 강원도로 신혼여행을 가셨어요. 아니, 정확히는 이사를 가신 거예요. 민지야, 엄마 강원도 가서 살 거야. 태수 씨 직장이 거기 있어서. 네, 알아요. 자주 놀러 와. 네.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섭섭했어요. 엄마가 우리 곁을 떠나신다는 게.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다면 그걸로 충분하니까. 차가 출발하고 엄마가 창문으로 손을 흔드셨어요. 저희도 손을 흔들었죠.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빠가 말했어요. 민지야, 우리 잘한 거 맞지? 응, 잘한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지.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하셨어요. 민지야, 잘 지내? 네, 엄마. 엄마는요? 엄마는 좋아. 산 공기가 정말 좋아. 그래요? 다행이다. 너 밥은 잘 챙겨 먹고? 네, 걱정 마세요. 형식적인 대화였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오빠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와의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만큼이나 멀어진 것 같았어요. 계속 엄마는 이제 우리보다 그분이 더 좋으신 거겠지. 그런데 엄마 결혼 2년이 지난 어느 평범한 수요일이었어요. 저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오빠는 재택 근무 중이었죠.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지야,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오빠, 왜? 무슨 일이야? 나 병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응? 어디 아파? 배가 계속 아프고 피가 나와. 뭐? 저는 곧바로 조퇴를 하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오빠는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오빠, 지금 바로 병원 가자. 응급실에 도착했고 의사 선생님이 오빠를 진찰했어요. 일단 급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무슨 검사요? 대장 내시경이랑 CT를 찍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날 오빠는 검사를 받았어요. 저는 대기실에서 3시간을 기다렸죠. 손톱을 물어뜯고 계속 시계만 쳐다보고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검사가 끝나고 일주일 후에 결과를 들으러 갔어요. 의사 선생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보호자분도 계신가요? 제가 동생입니다. 그렇군요. 환자분이랑 같이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 그냥 말씀해 주세요. 오빠가 먼저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셨어요. 대장암입니다. 3기로 진단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대장암. 3기요? 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치료는 되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도 병행해야 하고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다만요?
암의 위치가 항문에 가까워서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공항문이요? 오빠가 되물었어요. 네. 배에 구멍을 내서 배변 주머니를 달아야 합니다. 평생 착용하셔야 해요. 오빠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평생? 평생이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는데 오빠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저는 오빠를 부축하며 벤치로 갔어요. 오빠, 민지야, 나 어떡해. 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32인데 오빠가 고개를 묶고 울기 시작했어요. 32살 남자가 병원 복도에서 저는 오빠를 안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엄마한테 연락해야 하나?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엄마한테 말씀드려야 할까? 아니면 그냥 오빠랑 둘이서 해결할까? 엄마는 이제 새 인생 사시는데 이런 걸로 걱정 끼쳐드려도 되나? 근데 오빠가 암이라는데 어떻게 안 말씀드려? 고민 끝에 저는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여보세요, 민지야? 엄마 목소리가 밝았어요. 엄마, 왜?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엄마, 오빠가 울음이 터져 나왔다. 민지야, 무슨 일이야? 말해봐. 오빠가 암이래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가 숨쉬는 소리가 멈췄어요. 뭐라고?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장암 3기래요. 수술해야 하고, 인공항문도. 지금 어디야? 병원? 집이요. 알았어. 엄마 지금 바로 갈게. 바로 갈게. 전화가 끊겼어요. 3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마자 엄마가 뛰어들어오셨어요. 민수 어디 있어? 방에 있어요. 엄마가 오빠 방문을 열었어요. 엄마, 오빠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는 그냥 달려가서 오빠를 껴안으셨어요. 우리 아들, 많이 아팠지? 많이 무서웠지? 엄마, 나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엄마가 여기 있잖아. 오빠가 엄마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저도 문 앞에서 눈물을 훔쳤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엄마 뒤로 강태수 아버지도 함께 오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조용히 인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당황해서 인사를 받았죠. 엄마만 오실 줄 알았는데. 민지 씨, 걱정 많이 하셨죠? 네. 일단 진정하시고 찬찬히 상황을 파악해 봅시다. 아버지는 침착하게 말씀하셨어요. 병원 진단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있어요. 저는 서류를 꺼내드렸어요. 아버지는 꼼꼼히 읽으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수술 날짜는 잡혔나요? 2주 후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준비를 잘 해야겠네요. 다음 날 강태수 아버지가 제안하셨어요. 민수 씨를 우리 집으로 모셔갈까 합니다. 네. 강원도로요? 네. 수술 후 회복이 중요한데 서울보다는 공기 좋은 곳이 나을 것 같아서요. 엄마가 덧붙이셨어요. 민지야, 너는 여기서 일해야 하잖아. 오빠는 엄마가 돌볼게. 하지만, 게다가 강태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희 집 근처 산자락에 제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작은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집을 짓는다고요? 네. 원래 나중에 작은 산장 짓고 싶었던 땅이에요. 그걸 앞당겨서 민수 씨를 위한 집으로 만들려고요. 그건 너무 큰 부담 아닙니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수술날이 다가왔어요. 수술 전날 밤 오빠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민지야, 응? 나 무섭다. 오빠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수술도 무섭고 그 후가 더 무섭고 오빠 인공항문 달고 살아야 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누가 나를 받아줄까? 결혼은 할 수나 있을까? 오빠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빠, 일단 건강부터 회복하자. 그 다음 일은 그때 가서. 민지야, 솔직히 말해줘. 너 같으면 이런 남자랑 결혼할 수 있어?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오빠 사랑하면 그런 거 상관없을 거야. 그래, 그런 사람이 있기나 할까? 오빠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수술 당일 아침,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오빠가 이동 침대에 누웠어요. 그럼 들어갑니다. 간호사가 말하고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빠, 잘 될 거야. 힘내. 제가 소리쳤고 오빠가 손을 들어 흔들었어요. 수술실 문이 닫혔어요.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괜찮을 거야, 민지야. 네, 엄마. 강태수 아버지는 복도 끝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아버지께 다가갔어요. 아버지, 네, 민지 씨.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당연한 걸요. 민수 씨도 이제 제 아들이니까요. 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걱정 마세요. 수술 잘 될 겁니다. 수술은 6시간 30분이 걸렸어요.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복도 의자에 앉아서 시간은 가지 않고 엄마는 계속 기도하셨고 저는 손톱을 물어뜯었고 강태수 아버지는 커피를 타다 주시고 샌드위치를 사오셨지만 아무도 먹지 못했어요. 오후 5시 드디어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보호자분 계신가요? 우리는 벌떡 일어났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다행히 암 조직을 깨끗이 제거했고요. 주변 림프절도 검사했습니다. 인공항문은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네, 부착했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어요. 앞으로 관리가 중요합니다. 항암 치료도 시작해야 하고요.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회복실에서 오빠를 봤을 때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죠. 민수야. 엄마가 오빠 손을 잡으셨어요.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오빠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엄마. 응, 우리 아들. 수술 잘 끝났어. 아파요. 알아. 조금만 참아. 금방 나아질 거야. 저도 다가가서 오빠 손을 잡았어요. 오빠 고생했어. 정말 잘했어. 오빠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다시 잠들었어요. 입원 기간 동안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강태수 아버지는 매일 병원에 오셨어요. 아침 7시에 오셔서 저녁 9시에 가셨죠. 아버지,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회사에 휴가 냈어요. 네, 가족이 아픈데 일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리고 엄마는 24시간 오빠 곁을 지키셨어요. 병원 침대 옆 간이 침대에서 주무시고 오빠가 깨면 물 드시게 하고 화장실 갈 때마다 부축하고 엄마, 제가 할게요. 괜찮아, 민지야. 넌 회사 가야지. 하지만 엄마는 괜찮아. 이런 게 엄마 역할이야. 2주 후 오빠는 퇴원했어요. 그리고 강원도로 갔습니다. 저는 회사 때문에 서울에 남아야 했어요. 오빠, 전화 자주 할게. 응, 고마워, 민지야. 아프면 바로 말해. 알았지? 알았어. 오빠를 태운 차가 출발했어요. 엄마와 강태수 아버지, 그리고 오빠, 세 사람이 함께 떠났어요. 저는 혼자 남았죠.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었을 때 너무 조용했어요. 텅 빈 집, 오빠 방문도 닫혀 있고, 엄마 흔적도 없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어때? 응, 좋아. 여기 공기 진짜 좋아. 많이 아파? 항암 치료 시작했는데 힘들긴 해. 근데 엄마랑 태수 아버지가 잘 챙겨주셔. 다행이다. 민지야. 응, 너무 고마워. 태수 아버지한테 오빠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제 새벽에 내가 토하고 난리 났거든. 그때 태수 아버지가 등 계속 쓸어주시고 물 떠다 주시고 친아버지도 못해주실 일을 하세요. 오빠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나 살고 싶어, 민지야. 꼭 이겨내고 싶어. 이겨낼 거야, 오빠. 우리 오빠 강하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오빠를 보러 강원도에 갔어요. 차로 3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정말 산속이었어요. 와, 입이 떡 벌어졌어요. 산자락에 예쁜 나무집이 있었어요. 단층 집인데 크지는 않지만 정말 아늑해 보였어요. 현관 앞에는 작은 마당이 있고 그 너머로 텃밭이 보였어요. 민지야, 오빠가 마중 나왔어요. 오빠,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정말이었어요. 3개월 전 수술 직후랑은 완전히 달랐어요. 얼굴에 혈색도 돌고 표정도 밝았어요. 응, 여기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봐. 그리고 오빠가 텃밭을 가리켰어요. 태수 아버지가 텃밭 일 시키셔. 몸 쓰면 좋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따뜻한 장작 난로가 있었고 창문으로는 푸른 산이 보였어요. 주방에서는 엄마가 요리를 하고 계셨고 강태수 아버지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계셨어요. 민지야 왔구나. 엄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엄마, 여기 진짜 좋네요. 그치? 태수 씨가 직접 지으셨어. 네. 이 집을 직접 지으셨다고요? 응. 설계도 직접 그리시고 목수님이랑 같이 3개월 동안 지으셨어. 저는 밖으로 나가 강태수 아버지께 다가갔어요. 아버지, 민지 씨, 왔어요? 이 집을 직접 지으신 거예요? 네. 제가 목공일을 좀 할 줄 알거든요. 원래 취미였는데 이번에 제대로 해봤죠. 말문이 막혔어요. 제시도에 계속 민수 씨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설계했어요. 화장실도 넓게 만들고 계단 없이 평평하게 만들고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가족인데. 아버지가 활짝 웃으셨어요. 저녁 식사 시간. 테이블에 음식이 가득 차려졌어요. 와, 이게 다 뭐예요? 다 유기농이야. 태수 씨가 텃밭에서 직접 기른 거. 엄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항암 치료 중이라 음식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강태수 아버지가 설명하셨어요. 무농약 채소, 발효식품, 그리고 단백질 위주로 식단을 짰습니다. 아버지가 영양학 공부까지 하셨어요. 오빠가 옆에서 말했어요. 매일 병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 인터넷으로 공부하시고 식사를 하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맛있다, 엄마. 그치? 여기 물이 좋아서 그래.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는 모습.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식사 후 오빠와 단둘이 산책을 나갔어요. 집 뒤편으로 작은 오솔길이 있었어요. 오빠, 진짜 괜찮아? 응, 많이 좋아졌어. 항암 치료는 힘들긴 해. 토하고 머리도 빠지고. 오빠가 모자를 벗었어요. 머리가 많이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오빠, 민지야, 나 여기 와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오빠가 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처음엔 진짜 죽고 싶었어. 인공항문 차고 사는 게 인생 끝난 것 같았거든. 근데 태수 아버지 보면서 깨달았어. 뭘? 진짜 가족이 뭔지. 혈육이라고 다 가족이 아니더라. 엄마 재혼하신다고 했을 때 나 진짜 화났었잖아. 나도. 근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오빠가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 그리고 태수 아버지를 판단했잖아. 맞아. 근데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릴 받아주셨어. 진짜 가족처럼. 오빠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제 새벽에 내가 화장실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 인공항문 주머니 갈아야 하는데 너무 창피하고 비참해서. 오빠, 그때 아버지가 들어오셨어. 아무 말 없이 내 등을 쓸어주시면서 괜찮아, 천천히 하자고 하셨어. 그리고 같이 주머니 갈아주시고 씻겨주시고. 민지야, 나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 아, 이게 아버지구나. 저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 엄마한테 정말 잘못했다. 응, 우리가 틀렸어. 그날 밤 엄마와 둘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지야, 차 한잔 할래? 네, 엄마. 우리는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는 별이 가득했어요. 민지야, 미안해. 엄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네, 왜요? 너무 급하게 재혼한 것 같아서 너희 생각 더 해줬어야 하는데. 엄마,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민지야, 엄마 행복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엄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응, 정말 행복해. 그럼 됐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태수 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오빠 이야기 들었어요. 그치? 엄마가 알아봤지. 엄마가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사실 엄마도 처음엔 무서웠어. 재혼한다는 게. 너희 아빠 외에 다른 남자랑 산다는 게 배신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엄마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근데 태수 씨를 만나고 나서 알았어.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걸. 엄마, 너희 아빠는 내 첫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근데 태수 씨는 내 남은 인생의 동반자야. 함께 늙어갈 사람. 아름다운 말이에요, 엄마. 민지야,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사랑이 뭔지.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오빠의 변화, 엄마의 행복, 강태수 아버지의 헌신. 엄마 재혼을 반대했던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어떻게 할까? 아마 처음부터 찬성했을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좋은 분을 만나셨다면, 그게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큰 축복이 될 줄 알았다면,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반대했던 그 재혼이 결국 오빠의 생명을 살렸으니까요.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오빠의 항암 치료가 모두 끝났어요. 정기 검진에서도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았고 의사 선생님은 완치 판정을 내려주셨어요. 축하합니다. 민수 씨. 정말 잘 이겨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날 저는 특별히 휴가를 내고 강원도에 갔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축하 파티를 했죠. 건배. 네 사람의 잔이 부딪혔어요. 엄마, 강태수 아버지, 오빠, 그리고 저. 민수야, 정말 수고 많았어. 아버지가 오빠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 아니었으면 전 못 이겼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 의지가 강했던 거지. 아니에요. 오빠가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아버지가 매일 옆에 계셔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힘이 됐어요. 아버지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장하다. 그 모습을 보며 가족이란 건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파티가 끝나고 오빠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민지야, 너한테 소개시켜 줄 사람이 있어. 응? 누군데? 네. 여자친구. 뭐? 오빠 여자친구가 있어? 응. 6개월 전부터 만나고 있어. 오빠 얼굴이 빨개졌어요. 누군데? 어떻게 만났어?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이야. 엄마 친구분 딸인데. 다음 날 그분을 만났어요. 이름은 수진 씨. 31살 초등학교 교사셨어요. 안녕하세요, 민지 씨. 민수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 오빠 상황 다 아시죠? 네, 알아요. 수진 씨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인공항문 착용하고 계신 거, 암 투병하신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그게 뭐 어때서요? 민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착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으시잖아요. 그런 분을 만난 게 제 행운이에요. 수진 씨가 오빠를 바라보는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화장실에 가서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오빠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그해 가을, 오빠와 수진 씨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정말 따뜻했어요. 장소는 강태수 아버지 집 앞마당. 하늘은 맑았고 단풍이 아름다웠어요. 신랑 입장하십니다. 오빠가 강태수 아버지 팔을 끼고 입장했어요. 아버지는 오빠를 신부에게 인도하며 말씀하셨어요. 수진 씨,
우리 아들 잘 부탁합니다. 네, 아버지. 잘 모시겠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오빠를 안아주셨어요. 행복해라. 정말 행복해야 한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어요. 하객들도 엄마도 저도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 정말 잘 이겨냈어. 그리고 마침내 행복을 찾았어. 피로연 자리에서 저는 강태수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아버지, 네, 민지 씨.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뭐가요? 오빠를, 우리 가족을 이렇게 지켜주셔서요. 아버지 아니었으면 오빠는 아마 민지 씨,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민수 씨가 스스로 이겨낸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냥 옆에 있어줬을 뿐이에요. 가족이니까. 민지 씨, 수진 씨, 어머니,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겨낸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더 감사해요. 네, 저도 외로웠거든요. 혼자 사는 게. 아버지가 가족들을 바라보셨어요. 근데 이제 가족이 생겼잖아요. 아내도 아들도 딸도. 제가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아버지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마당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산 너머로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민지야, 엄마가 옆에 앉으셨어요. 엄마, 뭐 생각해? 그냥 지난 일들 생각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재혼하신다고 했을 때 저 정말 화났었거든요. 알아.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아니야. 너희 입장에선 당연한 거야. 엄마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민지야, 엄마가 고마워. 제가요? 응. 결국엔 엄마 편을 들어줘서, 엄마가 행복할 수 있게 해줘서, 엄마. 그리고 민수도 살아날 수 있었고, 좋은 사람도 만났잖아. 네. 다 너희 덕분이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노을을 바라보며. 이게 가족이에요.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도, 사랑으로 맺어진 사람도 모두 함께 모여 서로를 축복하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등산하다 만난 사람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산에는 좋은 사람도 많거든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강태수 아버지처럼요. 물론 조심해야죠. 사기꾼도 있을 테니까. 하지만 무조건 의심만 하지는 마세요. 부모님을 믿어드리세요. 부모님도 어른이시고 판단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할 자격이 있으세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분이 넘는 긴 이야기였죠?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었기에 자세히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또는 부모님의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나이가 없고 가족은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도 함께요.
그곳에서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또 강원도 우리 집에 갈 거예요. 엄마의 손맛이 그리워서, 오빠의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하은이의 웃음이 듣고 싶어서, 그리고 강태수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가 보고 싶어서, 그게 제 행복이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든, 그것이 어디에 있든 용기를 내서 그 행복을 붙잡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